인트로덕션 디피션 파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러니어스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용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C나 C++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프티 이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문서에서 C나 C++는 세프티하지 않아서 새로운 언어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 문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기존의 컴파일러 구현자하고 제안자들은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세프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그 출처를 보게 되면 어디서 발생하고 있냐면 UB라는 영역에서 모든 출발점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Undefined Behavior라는 영역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UB로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UB하고 겹치는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불완전한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UB를 줄이는 겁니다. 영역을 줄이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큰 UB 영역을 줄이게 되면 오버랩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프로그램도 이제 안전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UB를 목록합니다. 쭉 목록하고 그 UB마다의 어떤 특징을 분석을 해서 UB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를 만들 때 사용한 객체가 있을 거예요. 이 객체를 포인터에 대한 프로미넌스, 포인터에 대한 출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컴파일러 레벨에서는 이 변수하고 이 객체를 정보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객체가 소멸이 되어지면 컴파일러는 이 객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포인터 변수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invalid 포인터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 invalid 포인터를 사용하는 순간, 어떤 연산이든 사용하는 순간 UB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 스펙 문서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UB가 되는 순간은 디레퍼런스 할 때만 UB이지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포인터를 단순히 읽어온다든지 비교를 한다든지 불리한 타입으로 변경하는 연산은 굉장히 정상적인 연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서는 디레퍼런스만 UB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이다. 그래서 컴파일러 구현자는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디레퍼런스에 대해서만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룰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UB 존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더 작은 UB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되고, 실제 이런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구현자들 사이에서. 어쨌든 그 일환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 요소가 Erroneous Behavior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의 어떤 변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수는 또 초기화를 하고요. 이럴 때 초기화하지 않는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떤 연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연산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 다른 연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순간 undefined behavior로 보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UB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냐면 두 종류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erroneous behavior를 갖고 있는 분야하고, 또 하나가 undefined behavior를 분리를 해요. 변수가 초기화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erroneous behavior로 분리를 하게 되면 컴파일러 구현자는 기존의 UB처럼 처리하지 않고 그 진단 문구를 출력할 수가 있게 돼요. 여전히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고 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는. 근데 어떠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UB라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문제가 되면 곧바로 UB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erroneous behavior는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럴 때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구현자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여전히 그 UB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스펙 문서가 이제 어떻게 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명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 표현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수 표현식은
C++20부터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26스pe에서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어쨌든 기존에 없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상수 표현식에 대해서는 컴파일러 구현자가 구현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구현을 할 때마다 컴파일러 구현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상수 표현식을 디자인하냐면 컴파일러 구현자가 다 다르더라도 결과물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스펙 문서를 기술하면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또는 컴파일러 구현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UB. 부분적으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Erroneous Behavior. 이런 거를 여기다가 쓰게 되면 이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컴파일러 구현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상수 표현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수 표현식을 디자인할 때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구현의 자유를 주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거를 가져다가 쓰게 돼요. 만약 그런 자유를 주는 코딩이 들어가는 순간 기본적으로 에러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상수 표현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컨스트 엑스플로러에서 상수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상수 표현식에 쓸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일부 요소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최근 스펙 문서를 따지게 되면 이 x라는 값은 뭘 갖고 있냐면 에로니어스한 밸류를 갖고 있어요. 내부의 메모리의 값이 에로니어스한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 표현식에 사용이 되어지면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자유가 허용되어져 있거든요.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상수 표현식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컴파일러 오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erroneous behavior는 상수 표현식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구현의 자유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구현자에게 어떠한 진단을 허용한다. 꼭 해라가 아니에요. 허용한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잠시 좀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내용을 알게 되냐면 기존의 C++ 23 스펙부터인가 해가지고 이 컴파일러 구현에 뭐가 들어가냐면 컴파일러 일부로 정적 분석이 들어갑니다. 정적 분석기가 컴파일러 일부로 포함이 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23 스펙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을 컴파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컴파일러 자체가 분석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값이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가정된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분석을 했을 때 그 값이 erroneous behavior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진단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런 가정법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정적 분석기가 들어가면 생기는 그 가정값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문장을 분석을 해서 진단을 해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정적 분석기를 내재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이 부분이 최근 C++에 이제 거의 표준화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럽스가 23년도에 발표한 CPP콘의 발표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rroneous behavio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rroneous behavior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용어가 determinated value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erroneous value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존 스펙 문서에서는 determinate value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determinate value는 어떤 그 값을 가진 경우에 잘못 사용이 되어지면 어떤 이제 허용된 범위가 있는데 이제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사용이 되면 undefined behavior를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determinate value 같은 경우는 undefined behavior를 발생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erroneous value를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사용이 되어지면 그때는 erroneous한 behavior를 발생을 하고 이때는 뭐 값이 어쨌든 평가가 되어집니다.
undefined behavior는 값이 평가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마음대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은 erroneous behavior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컴파일러의 준수사항으로 값을 만들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 약간 다릅니다. 계속 컴파일러의 표준 안에 있는 겁니다. erroneous behavior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런 값이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스펙 문서는 이 부분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변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함수 내에서 이런 구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z는 뭐 new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new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k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뒤에 붙어서 만드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new로 만들거나 attribute를 사용하는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메모리에 상상이 되어지면 값을 갖는데 그 값은 indeterminate value로 갖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입니다.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값이 서로 다른 값이 만들어지는데 그 값은 indeterminate value를 사용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기존의 코딩이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erroneous value를 갖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값이 만들어집니다. 값이 여러 개고 각각 다른 값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erroneous value를 갖는데 프로그램의 상태하고 독립적으로 뭐 부여한다는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딱 값을 목록화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딱 DB화 시켜서 첫 번째 오면 이 값, 두 번째 오면 이 값, 세 번째 오면 이런 식으로 쭉 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determinate value 같은 경우는 상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즉 뭔가 따지고 보면 상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하지 말아야겠으니까 얘는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냐면 기존에 이미 이 메모리에 차지하고 있는 상태값이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쓰레기값이요. 그 메모리에 그 쓰레기값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쓰레기값을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값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상태값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 K도 마찬가지입니다. determinate value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새로운 값을 제너레이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스펙 문서, 제한 문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따로.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determinate value는 undefined behavior가 되고 erroneous value는 erroneous behavior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연산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포인터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의 포인터든지 void에 대한 포인터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void에 대한 포인터를 이쪽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연산에는 뭐 undefined behavior은 뭔가 어떤 동작에 대한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적법한 거로 그냥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값을 갖고 있지만 이런 값들에 의해서 어떤 연산을 모두 다 허용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개의 타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unsigned ordinary character type, 흔히 말하는 unsigned character type하고 byte라는 타입 두 개에 대해서는 이걸 기반으로 하는 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냐면 문제가 없는 거로 봅니다. 어떤 비헤이버가 발생하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자, 그분이 어떤 때 그러냐라고 했을 때 보면 일단 simple assignment, 등호 연산을 말합니다. 이 등호 연산하고 뭐 이런 연산이 두 개는 아니거든요. 이걸 compound assignment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걸 말합니다. 다른 이 연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두 개로 이렇게 근데 타입이 뭐냐면 요거 타입하고 요거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할당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거.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허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화 같은 경우도 초기화 구문들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초기화 구문도 이 두 타입에 대해서는 초기화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라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타입에 대해서 연산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unsigned ordinary character type하고 byte type과 관련된 연산은 문제가 없다. 그럴 때 두 개의 주고받는 연산, 그 연산을 하면 두 개 타입이 동일한 타입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termined value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게 값이 이제 indeterminate valu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erroneous value가 되죠. 일단 두 개가 동일해 보이지만 하나는 값이 서로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호출하게 되면 이 부분이 파란색이죠. 저 에러 밸류, 에러니어스 밸류예요. 그 다음 인트 타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인트 타입으로의 변환이잖아요. 인트입니다. 허용하지 않는 타입에 따라서 에러니어스 비헤이버가 발생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알고 이제 프로그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컴파일 시간에도 알려주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값이 뭐냐면 indeterminate value입니다. 이 경우가 integer 타입으로 변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허용되는 타입이 허용되는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undefined behavior가 발생합니다. 이후로는 이제 모든 것이 컴파일러 마음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함수인데 함수 내에 파라미터에 indeterminate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소리냐면 indeterminate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하게 되면 t가 있을 때 t 메모리 내부에 뭐가 있냐면 x라는 변수가 있고 그 x라는 변수가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예, 에러니어스 밸류인데 이 부분에서 받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에러니어스가 인디터미네이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인디터미네이트가 됩니다. 즉 전체 메모리 영역에서 일부가 이제 인디터미네이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어떠한 그 가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비트가 indeterminate value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뭐로 보냐면 indeterminate value로 봅니다. 상체에. 다른 그 에러니어스 밸류가 있더라도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하니까 에러니어스 값이 있더라도 indeterminate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값의 비트가 에러에서 밸류를 이제 포함하고 있으면 에러에서 밸류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t가 기본적으로 indeterminate한 비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 요소 일부가 뭐냐면 이 부분이 에러니어스한 밸류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로 본다고 했냐면 indeterminate라는 부분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indeterminate value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int로 변환을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undefined behavior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펙 문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ew로 생성을 했네요. new로 생성하게 되면 이 부분은 indeterminate value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허용되는 타입으로의 변환을 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코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복사해서 이 부분도 뭐가 되냐면 indeterminate한 밸류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indeterminate한 밸류에서 int로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용하는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undefined behavior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true이면 또 이 부분을 undeterminate 밸류를 리턴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undefined behavior가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에러니어스한 밸류를 가지게 돼요. 에러니어스 밸류를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죠.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상입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no erroneous behavior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둘 다 뭘 갖고 있냐면 erroneous value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연산 같은 경우는 여기 캐릭터가 오고 여기도 캐릭터가 오잖아요. unsigned 캐릭터. 근데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럴 프로모션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즉, 이
거를 인티저 타입으로, 이쪽을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하게 돼요. 이 사이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에러스 비헤이버가 발생합니다. 두 번의 에러스 비헤이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에러스 밸류를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고 있네요. 따라서 에러스 비헤이버가 이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리턴한 경우도 이 값을 리턴하면 인트 타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에러스 비헤이버가 됩니다. 다음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LS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LS 밸류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int 타입으로 바꾸고 있네요. int 타입을 허용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LS 비헤이버가 발생을 합니다. 값은 정상적으로 옮겨집니다. LS 비헤이버 같은 경우는 값은 정상적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E1, E2가 이제 값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긴 한 거예요. 그리고 int 타입에다가 이렇게 여기 보면 했을 때는 이 값이 있는데 두 개가 값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에서 뭐가 발생하지 않냐면 이 연산에서 프로모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int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 구문인데 E1하고 D1이 실은 동일한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출발이 뭐로 되어 있냐면 에로니어스 비헤이버로부터 출발해서 아직까지 할당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할당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할당이 안 된 거는 여전히 안 되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러스 비헤이버가 발생합니다. 프로모션은 안 일어나지만 일단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얘는 그냥 초기화되지 않는 걸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값은 이미 얘는 초기화된 상태거든요. 초기화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초기화가 안 됐잖아요. 역시 이 경우도 에러스 비헤이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카피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값이 옮겨가는 건 맞지만 이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그 D2가 이런 연산하고 다르게 봅니다. 초기화가 안 된 거야. 값만 같을 뿐이지, 값만 같은 것 뿐이지 초기화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얘는 D1과 D2를 사용하는 순간 에러스 비헤이버가 발생하지만 값은 true가 됩니다. 에러스 비헤이버에서 그 값을 초기화한 경우하고 에러스 비헤이버라는 에러스 밸류로 초기화한 경우하고 아예 초기화가 안 된 경우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관련된 그 비헤이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실은 되게 이제 미묘해 보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정적 분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값이 그 값을 갖고 있지 초기화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정상적으로 보는 거고 이 부분은 값은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초기화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